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6일 도쿄 102명, 카나가와 11명, 사이타마 16명, 치바 9명, 카고시마 12명, 오사카 8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9,99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71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이타마에서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78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91명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0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의 남녀 10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4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60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72명으로 약 70%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102명 중 유흥과 관련 감염이 35명, 가정 내 감염이 7명, 회식을 통한 감염이 6명, 직장 내 감염이 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6,867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5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규 감염자가 102명이 확인되면서 5일 연속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感染の第2波から都民の健康を守る、そのために早期の実現に向けて検討を進めてまいります。 코이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감염 제2파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국의 CDC 질병대책센터의 도쿄판 창설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고 표명하였습니다.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분과회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는 강요회의하에 유식자회의 분과회로서 감염 방지와 사회 경제활동의 양립을 위한 대책을 위해 체제를 개편한 형태로 멤버에는 경제학자나 지사 등도 추가되었습니다. 6일 첫 회의에서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각각의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폭넓은 관점에서 논의하고 싶다라며 10일로 예정된 경제사회활동 단계 상승의 평가와 PCR 검사 확충 방향 등을 논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카토 후생노동성은 도쿄의 의료 제공 체제는 아직 핍박한 상태는 아니지만 고령자 등의 감염 확대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예상되는 대응에 대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주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분과회 회장을 맡은 오미 시게루 씨는 사회경제활동과 감염 확대 방지의 양립이 국민적 과제이며 이 회의에 관심과 기대가 높다라며 논의의 성과를 정부에 제언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분과회와는 별도로 슈퍼컴퓨터나 AI로 감염 방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도 만들어 감염의 재확대 대비책의 검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호우가 덮쳐 강의 범람과 산사태가 잇따른 쿠마모토현에서는 많은 인명피해로 인해 여전히 수색 중이며 인프라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쿠마강 등 9개의 강이 10곳 이상에서 범람하여 넓은 범위에 걸쳐 물에 잠겼으며 각지에서 산사태와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쿠마무라에 위치한 특별노인 양호시설에서는 강물이 넘쳐 건물에 물이 잠겨 50명이 고립되었으며 4일 입소자 14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었으나 6일 전원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히토요시시, 아시키타마치 등에서도 사망이 발생하여 쿠마모토현 내에서 사망한 사람은 현재까지 49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1명이 심정지 상태이며 실종자는 11명으로 현재도 경찰, 소방, 자위대 등이 수색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십 개 지구에서 여전히 주민들이 고립된 상태로 쿠마모토현은 가설도로를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고립의 해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재해 발생으로부터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72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쿠마모토현의 카바시마 지사는 6일 열린 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일 새벽에 인명구조에 중요한 72시간을 맞는다. 우선은 인명을 최우선으로 고립가구의 해소와 전기통신의 회복에 전력을 다하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날 아베 총리는 비상재해 대책본부에서 후쿠오카현 등 세 현의 호우특보가 발표된 것에 대해 지역자치단체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인명재일에서 응급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재민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지원 및 극심재해 지정을 위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며 기준을 충족하면 신속하게 지정의 전망을 발표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장마전선이 8일까지 서일본으로부터 동일본에 정체되어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집중호우의 가능성에 특별경보가 내려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은 물론 국민 여러분은 자치단체의 정보에 충분히 유의하며 방심하지 않고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취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일 치러진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는 과거 두 번째인 366만여 표를 얻어 코이케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6일 아침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기에 맡겨진 책임의 무게를 새삼 느끼고 있다. 366만 표라는 기대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 더 확실히 일하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에너지로서 우선 코로나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이어 국가와 제휴해야 할 과제는 많이 있다. 코로나 대책이나 시간도 촉박한 올림픽, 패럴림픽 이야기도 해야 한다라며 국가와 더 연계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오전 코이케 지사는 아베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아베 총리는 재선에 축하하며 현재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을 바탕으로 최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며 지금까지 이상으로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 내년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코로나에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코이케 지사도 매우 중요한 과제는 코로나19의 확대 방지이다. 나라의 힘도 빌려 꼭 이기고 그 증거로서 올림픽으로 이어가고 싶다라며 계속 긴밀히 연계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회담 후 코이케 지사는 기자단에게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도쿄에서 연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중증 환자가 적고 의료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올림픽을 위해서 역시 코로나19가 세계적인 과제이며 아베 총리로부터 백신의 개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도쿄로서도 개발 지원 등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날 코이케 지사는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과도 회담을 하였습니다. 코이케 지사는 6일 오후 자민당 본부를 찾아 회담에서 니카이 씨에게 협조를 받았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니카이 씨는 수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노력하고 대처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최우선 순위로 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코이케 지사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와도 회동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과 함께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코이케 지사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모리 요시로 회장과도 도청에서 회담을 하였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2021년 여름으로 연기된 대회의 개최를 위한 제휴와 준비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회담에서 모리 회장은 조직위와 도쿄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 회의를 9월에 시작한다고 표명하였으며 12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회를 놓고 조직위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코로나19 대책과 비용 삭감의 관점에서 간소화할 방침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회담 후 취재에서 모리 요시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여름으로 연기된 올림픽의 간소화에 대해 개회식 축소와 시간 단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리 회장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방송사와 중계 시간대를 정하고 계약하였기 때문에 시계 축소 및 시간의 단축은 절대 안 된다고 하였고 시간이 줄어들면 위약금이 발생하여 돈이 든다라며 기간 및 시간 단축은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대회 조직위와 IOC는 간소화에 대해서 16개 항목의 구체적인 방안을 각 국제경기단체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모리 회장은 한마디로 간소화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대형 백화점 타카시마야의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결산에서 최종 손익이 205억엔의 적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4월부터 5월까지 국내 주력 점포 등이 휴업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타카시마야가 발표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결산에 의하면 매출은 약 1162억엔,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48% 감소로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5월부터는 대부분의 매장이 영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타카시마야는 코로나19 영향을 간파할 수 없다며 내년 2월까지 1년간 실적 전망은 계속 미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프로야구와 축구 J리그가 코로나19 대응을 협의하는 대책 연락회의를 열어 예정대로 이달 10일부터 관객이 입장하는 경기를 개최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이날 대책회의는 온라인으로 열렸으며 프로야구와 J리그 대표자 등이 감염증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4일 연속 100명 이상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감염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예측은 불허하지만 시중 감염이 퍼지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달 10일부터 5,000명 또는 수용 인원의 절반 이내 중 적은 인원을 최대 관객수로 하여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수용 인원의 절반까지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감염자 수 추이를 보며 이달 20일 전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PCR 검사를 항원 검사로의 대체, 구단별 접촉자 안내의 활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다양한 상담에 응대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창구를 모은 지원센터가 6일부터 도쿄 요츠야에서 전면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시차란 모리 법무상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환경의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외국인 재류 지원센터로 출입국 재류 관리청과 일본 사법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의 창구가 들어가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다양한 상담에 응하게 되며 11개 국어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에 몰입업무상은 다른 8개 기관이 한데 모인 전례 없는 대처로 서로 연계하며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환경 정비에 더 힘쓰겠다. 코로나19도 포함한 외국인분들의 불안에 확실히 응대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수모협회는 6일 전 협회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의 감염력을 알 수 있는 항체 검사의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로는 전 협회원 891명 중 항체 양성자는 5명이었으며 항체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이 있었던 사람과 항체 양성자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성으로 확인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협회는 항체 검사를 도와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본적 감염 예방책을 철저히 하여 대회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지츠는 국내 그룹의 종업원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텔레워크를 원칙으로 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통근의 전기권비 지급을 폐지하고 집에서 일하기 위한 환경정비 및 통신비 등의 보조로 월 5,000엔을 이달부터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장소를 택할 수 있도록 새틀라이트 오피스를 전국으로 늘리고 여분의 공간을 줄여 사무실 면적을 3년 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 생각을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회견한 후지츠의 히라마츠 상무는 사원의 생활을 희생하지 않는 근무 방식을 실현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단신 부임이 사라지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